썸 타는 중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혹시 썸 타시거나 타본 적 있으십니까? 썸 뭐 타본 적이 있죠. 예. 그러시구나. 네, 이 썸이라는 게 연인인지 아닌지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 썸을 탄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정부와 가상화폐의 관계가 좀 썸을 타는 것 같아서 제가 키워드를 좀 경제 뉴스지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부와 가상화폐가 썸을 탄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 비트코인을 정부나 뭐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부르는 방법이 제각각인데요.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학계는 대체로 암호화폐라는 말을 쓰고 언론이나 뭐 이외의 것들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를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용어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아직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통계청 산업분류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보면 기타에 소속이 돼서 뭐 게임이나 도박 같은 항열과 같은 위치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좀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좀 범죄 유형을 정리를 했는데 뭐 일단 거래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이나 마약을 사는데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사기나 환치기, 뭐 유사수신 같은 다양한 범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혼선을 빚는 것이라면서 이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리포트에서도 코인원 해킹 피해 사례를 언급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정부와 가상화폐가 썸을 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썸을 진짜 싫어하는데 예. 겉으로는 좀 싫어하는 척하면서 정작 정부에서는 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썸을 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간 500억 가까이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형태였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투자액이 가장 많은 중기부의 사례를 좀 보면 2017년에 가상화폐가 굉장히 과열됐을 때 굉장히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다가 2018년에 정부가 가상화폐를 불법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럴 때 다시 줄였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도박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정부는 스스로 투자를 한다.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다가 관련 소득에 과세까지 한다는 방침을 보이면서 이거 이율 배반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 나라에서 특히나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는 뭐 가상화폐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그런 기반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상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좀 가상화폐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연애든 가상화폐든 뭐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썸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저도 확실한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썸이 길어지는 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어장관리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라고 네.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마치 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네. 정부와 이 어장관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방향을 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